요것과 요거 틀린 그림 찾기 한번 해보실래요? 이렇게 깨면 깨지겠죠? 이렇게 얘가 아주 승질이 더러워가지고 쟤네를 건들면 얘네가 확 멜라닌을 뿌립니다. 안녕하세요. 디테일 박원장의 박지혜 원장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화이트닝입니다. 왜 기미가 생기고 왜 색소 질환이 생기고 이걸 치료할 때 레이저를 해야 되는지 또 레이저와 함께 다른 치료를 해야 하는 이유는 뭔지 디테일 박원장의 디테일하지 않은 그림과 함께하는 디테일한 설명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디디디. 여기 두 그림이 있는데요. 이 그림의 차이 눈에 확연히 보이시죠? 기미 없는 사람, 기미 생기는 사람. 그럼 이 기미 없는 사람이랑 기미 생기는 사람은 어떤 차이가 있길래 우리는 다 이 얼굴이 되고 싶잖아요. 네. 근데 이 얼굴이 되는 이유가 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실제 피부가 이렇게 생겼다는 게 아니라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는데요. 이 사람의 피부는 이렇게 생겼다고 가정을 하고 이 사람은 이런 시스템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요것과 요거 틀린 그림 찾기 한번 해보실래요? 출구가 맞아요. 출구 사이즈의 차이. 출구 사이즈의 차이가 있죠. 색소가 생기고 색소가 빠져나가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색소가 피부에 생기지 않는 사람은 색소가 생겨도 이리로 잘 빠져나가는 거거든요. 우리는 예를 들어서 기미라고 하면 스트레스에 의해서도 생기고 호르몬에 의해서도 생기고 그리고 우리가 제일 잘 아는 햇빛에 의해서도 멜라닌 색소가 생깁니다. 검은 동그라미가 멜라닌 색소일까요? 네, 이거는 멜라닌 색소를 표현한 거고요. 그래서 이런 스트레스나 호르몬이나 햇빛에 의해서 이렇게 멜라닌 색소가 생기게 되지만 이렇게 기미가 없는 사람의 경우에는 이렇게 잘 빠져나가요. 그래서 생기는 만큼 빠져나가기 때문에 이렇게 깨끗한 얼굴을 유지를 할 수가 있는데 기미가 있는 사람의 피부의 경우에는 똑같이 스트레스나 호르몬이나 햇빛에 의해서 멜라닌 색소가 생겼을 때 잘 빠져나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 사람은 평생 기미 있는 상태로 살아야 하나요? 그러면 얼마나 슬프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또 치료를 해줘야죠. 우리가 평생 이렇게 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생기는 멜라닌 색소를 일로 빠져나가게 해야 되는데 쉽게 생각하면 얘가 작아지면은 빠져나가겠네요. 이거를 쪼갤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색소 레이저를 하잖아요. 예를 들어 제일 흔하게 하는 레이저 토닝이라는 게 있는데 레이저 토닝은 이 색소를 쪼개서 여기로 잘 빠져나가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색소가 있는데 레이저로 이렇게 깨면 깨지겠죠? 이렇게 깨지고 또 이렇게 깨지는 애도 있고 그럼 얘네가 더 조그매지면 일로 빠져나갈 수 있겠죠? 이렇게 쏙쏙 빠져나갈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이게 레이저 토닝의 원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얘네를 이렇게 슉슉슉슉 청소를 하면 이런 피부가 이렇게 깨끗한 피부가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깨는 저 망치로 깡깡하는 그 네. 원리의 레이저는 네. 혹시 어떤 종류가 있어요? 흔한 거는 엔디아그라고 하는 레이저인데 엔디아그라고 하는 레이저는 딱지가 생기는 방법으로도 쓸 수 있고 딱지가 생기지 않는 레이저 토닝이라고 하는 방법으로 쓸 수가 있거든요. 이거는 여러분의 선생님들이 피부를 보고 이건 딱지가 생겨야지 치료가 잘 되겠다 또는 이거는 딱지가 생기지 않게 해야 치료가 잘 되겠다 이거를 구분을 해주실 건데 티라든가 아니면 주근깨라든가 아니면 흑자라든가 이런 것들은 딱지가 생기는 방향으로 치료를 하게 되고요. 가장 대표적인 기미 같은 경우에는 딱지를 생기는 강한 에너지를 쓰게 되면 오히려 색소가 더 진해지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약한 에너지로 이렇게 여러 번에 걸쳐서 깨서 잘 빠져나가게 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좁은 입구는 선천적인 건가요? 이 좁은 입구는 우리가 색소가 잘 생기는 사람이 있고 잘 안 생기는 사람이 있잖아요. 어느 정도는 타고나는 게 있고요. 근데 이게 후천적으로 피부가 망가지거나 피부가 좋지 않은 상태가 돼서 이렇게 좁아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맑은 사람들도 갑자기 기미가 생길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네, 피부가 많이 손상됐거나 이러면은 생길 수 있고 또 이런 스트레스나 호르몬 햇빛이 너무 많다. 빠질 수 있는 양에 비해서 이게 너무 많아도 색소가 생기게 되겠죠? 그러면은 저 레이저 깡깡하는 거가
네. 해보시는 원리로만 다 해결을 해야 되나요? 그거는 조금 더 깊은 설명이 들어가야 되는데요. 이거를 다 떼고 네. 그림 3개를 더 가지고 왔는데요. 이 그림은 피부의 모식도입니다. 피부는 이렇게 생겼거든요. 이건 정상 피부였고요. 이제 이 2개가 색소가 있는 피부인데 원래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 사람이랑 이 사람이랑 멜라닌 색소를 만드는 세포의 개수가 다른 걸까요? 그게 아니거든요. 멜라닌 색소를 만드는 세포는 동일합니다. 각질층의 맨 아래층에 기저층이라는 데가 있는데 그 기저층에 각질 형성세포와 멜라닌 형성세포가 10대 1의 비율 정도로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 10개에 하나 정도 얘가 멜라닌을 만드는 세포, 얘가 각질 만드는 세포. 요 하얀 줄이 우리 피부에서 엄청나게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피부 장벽이 손상됐네, 피부 장벽이 중요하네 이런 얘기 엄청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리 피부에 피부 장벽 역할을 하는 게 꼭 하나는 아니거든요. 각질층에 있는 각질을 우리 피부의 장벽 첫 번째 장벽이라고 하고요. 그것만큼 혹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장벽이 있는데 그게 요 하얀 선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는 이런 피부고요. 각질 형성 세포는 이 위에 표피라는 피부 위쪽의 피부에 존재하기 때문에 원래 정상적으로는 멜라닌을 만들어도 이 위쪽에만 있어야 돼요. 여기 요 하얀 선이 망가지게 되면 얘가 이렇게 띡띡 끊어져서 여기만 있어야 되는 멜라닌 색소가 아래로 뚝뚝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표피에만 있어야 하는 멜라닌 색소가 진피에까지 내려오게 돼요. 그게 이제 우리가 표피기미, 진피기미라고 하고 진피기미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악성기미라고 얘기를 합니다. 요거는 치료하기가 비교적 쉬운데 이렇게 되면 치료하기가 힘들어져요. 기미는 완치는 없지만 호전시켜서 유지하는 질환이라고 하거든요. 호전시킬 수 있는 방법은 이렇게까지 내려온 데는 얘가 구멍이 생기고 얘가 손상돼서 그렇잖아요. 사실은 여기만 손상된 게 아니라 여기 아래가 손상됐기 때문에 여기 구멍이 뽕뽕 뚫려가지고 망가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진피 부분과 이 선을 다시 복구를 해주면 어느 정도 좋아지게 됩니다. 보면은 이 노란색은 임파선을 표현을 한 건데 얘네가 이렇게 잡아먹어서 임파선을 타고 슉 없애버리면 그게 바로 이렇게 슉슉슉슉 청소해가지고 없애버리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초코볼 같이 생긴 저 친구들은 뭔가요? 이 친구들은 멜라노파지라고 하는 멜라닌을 잡아먹어서 청소하는 애들이거든요. 이 피부가 아무래도 정상이고 튼튼해야지 이런 청소 역할을 하는 애들도 잘 기능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레이저 토닝을 하거나 기미 치료를 할 때 특히 여러 가지 초음파 관리라든지 아니면 이온자임 관리라든지 아니면 피부가 너무 망가져 있으면 스킨 부스터가 필요하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다른 방법을 레이저 토닝 이외에도 같이 써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 진피를 좋아지게 해야 이런 청소한 애들도 청소가 잘 되고 그리고 이 아까 이 하얀 선도 다시 튼튼하게 복구하고 이런 역할을 해줘야지 위에서 다시 생긴 멜라닌이 아래로 더 떨어지지 않게 해주거든요. 그럼 멜라노파지 저 친구는 진피에만 있나요? 네, 멜라노파지 이 친구들은 진피에만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표피에 생긴 멜라닌 색소는 생각해보세요. 여름에 태닝해서 탔어요. 겨울 되면 하얘지잖아요. 그거 왜 하얘질까요? 걔네들은 표피에 생긴 애들이 대부분입니다. 표피는 각질 탈락을 하잖아요. 이 밑에서 각질 세포를 만들어서 밀어 올리거든요. 그러면은 이 위에가 저절로 탈락이 되죠. 여기 보면은 멜라닌 색소가 이렇게 있지만 얘네들이 각질이 탈락되면서 같이 없어지거든요. 그런 원리로 각질에서는 탈락이 이루어지고요. 이 아래서는 얘네들이 쏙쏙 잡아먹어서 치료가 되게 됩니다. 아까 멜라닌 색소를 깨부시는 역할을 하는 게 레이저 토닝이라고 했다면 이 아래를 좋아지게 하는 것들은 고주파를 쓸 수도 있고 그리고 스킨 부스터를 쓸 수도 있고 초음파 치료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단순히 관리를 붙여서 우리가 레이저 토닝을 할 때 치료를 하게 되는데 그것들이 이 피부의 진피를 좀 좋게 만들고 튼튼하게 해서 이런 피부가 해야 되는 역할을 정상적으로 할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이 녀석이 금쪽이에요. 금쪽이. 맞아. 금쪽이에요. 그래서 얘네들을 잘 달래가지고 치료를 하면 치료가 잘 되는데 얘네가 아주 승질이 더러워가지고 쟤네를 건들면 얘네가 확 멜라닌을 뿌립니다. 그래서
기미 치료하다가 더 찐졌다는 말 들어본 적 있으시죠? 네. 그게 이 금쪽이를 건드려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치료가 너무 세거나 너무 강한 치료를 하거나 너무 자주 치료를 필요 이상으로 하거나 하면 저 금쪽이를 건드려서 얘가 확 뿌려버려요. 그러면 색소가 진해지는 결과가 됩니다. 이 레이저라고 하는 애는 한 파장으로 되어 있는 애를 레이저라고 하는데 그 파장은 어떤 색깔에 특정 색깔에 반응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기미를 치료하는 레이저는 까만색에 반응하기 때문에 와우! 우와! 잠깐만. 똑같습니다. 이런 멜라닌 색소 같은 까만색을 부시게 돼 있거든요. 그저 장벽을 제거하기 위해서 네. 다른 시술을 병행하면 좋다고 네. 추천해주셨는데 네. 조합할 만한 스킨 부스터나 음. 다른 시술이 혹시 어떤 게 있는지. 이 장벽을 재건하는 건 재생의 목적을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재생이 잘 되는 리쥬란이나 뭐 요새 유행하는 리투나 아마 기미 치료하는데 도움이 더 많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리쥬란을 선호하는 편입니다. 컨디션 체크가 중요할 것 같은데. 그쵸. 혹시 따로 여기서 뭐 컨디션 체크를 하는 뭐 노하우나 에젤만의 그런 방법이 있나요? 일단 사진을 찍게 되는데요. 피부 진단기라고 부르는 사진을 찍으면 UV 필터라는 게 있는데요. UV 필터로 보면 이 색소가 그냥 표피에 있는지 진피에 있는지 어느 정도는 구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그냥 IPL 정도로도 치료가 잘 되는 사람, 이 사람은 뭐 꼭 레이저 토닝을 치료를 해야 되고 어떤 사람은 절대 강한 에너지로 쓰면 안 되고 뭐 이런 것들을 구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IPL 같은 경우는 이 정도만 이렇게 침투가 되게 되고요. 깊이는 못 들어가요. 근데 레이저 토닝은 깊이까지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기미가 있는 경우에는 특히나 레이저 토닝을 합니다. 그러면 저희 외젤에 지금 보유하고 있는 네. 그 기미나 이런 화이트닝 치료 기기에는 혹시 어떤 종류가 있어요? 저희는 일단 IPL 기본적으로 있고 엔디아그가 있는데 저희는 이제 엔디아그 중에서 포토나라고 하는 엔디아그 중에서도 고가입니다. 엔디아그계 에르메스 포토나. 네, 포토나 토닝을 하고 있고요. 그거 외에도 이제 뭐 인모드라든지 뭐 여러 가지 레이저를 붙여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꼭 이렇게 뭐 레이저를 해서 치료를 할 수도 있지만 사실 제일 중요한 건 일상생활 속에서 어떻게 케어하느냐잖아요. 이렇게 색소가 생기지 않게 관리하는 가장 첫 번째 무엇보다도 선크림이고요. 그리고 그거 말고도 여러 가지 비타민C를 바른다든지 뭐 보습제를 잘 바른다든지 피부가 손상되지 않게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결국은 이런 색소를 생기지 않게 하거나 색소를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디테일 박 원장의 디테일하지 않은 그림과 함께하는 디테일한 설명의 박재 원장이었습니다. 안녕!